자, 이제 건축법 할 차례입니다. 교재 보면은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자, 367페이지면 제4편에서 건축법입니다. 368페이지 앞에가 67페이지요. 페이지 번호 없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4편 건축법에서 목차보면 제1장 총칙, 2장 건축물의 건축, 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장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5장 지역지관의 건축물, 6장 특별건축구역, 7장 건축협정, 8장 보칙 및 벌칙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법은 목차가 아주 중요해요. 목차가 다른 법은 흐름이니까. 근데 건축법 목차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건축법은. 목차가 필요 없고 건축법은 내용 뭐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다 분리됩니다. 분리. 그럼 바로 넘겨가지고 이제 368페이지 청취에서 목적인데 목적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뭡니까? 좋은 말? 시험에 안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공공복리 첫날 수업할 때 했잖아요. 이 정도 말하고. 모든 법의 최고의 이념은 공공복리 정리.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 건축법도 공공복리 정치. 자, 영어의 정의 1번 대지. 영어가 몇 개 있나 봅시다. 영어가 좀 많습니다. 넘겨보면 그 영어가 뒤에 가면 다시 하나씩 다 나옵니다. 그게. 그 영어가 뒤에 보면 다시 다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처음부터 지금 영어 보려고 하지 말고 372페이지 보면 바로 372페이지 봐보세요. 372페이지 보면 이번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죠. 지금부터는 건축법인데 건축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그럼 첫 번째 무엇에다 무엇 그러면 대상물입니다. 무엇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 당연히 건축물이 나오겠죠. 건축물 건축하는 대지, 건축물 안에 있는 각종 설비, 옹벽 등 일정한 공작물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두 번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건축 행위를 했을 때 대수선 행위를 했을 때 용도 변경 행위를 했을 때 세 번째 어디서 물어보면 어디서 건축법은 어디다 적용할까요? 모든 법은 전국적 효력에 똑같이 미칩니다. 전국인데 건축법의 모든 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적이 있고 전 규정 적용적 두 번째 일부만 쓴다.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럼 시험 문제가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다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건축물이 뭐예요? 대지가 뭐예요? 공작물 뭐예요? 이러고 물어봐요. 건축이 뭡니까? 대수이 뭡니까? 용도병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물어보지 연결성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건축물부터 372페이지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1번 의 미리 말해주면 건축물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완전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니까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는 공점 중에서 지붕, 곽, 기둥이 있거나 지붕, 곽,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 딸린 그러면 대무이나 담장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다음에 세 번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에서는 정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공작물이 뭐라 배웠죠?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 만든 모든 걸 뭐라고? 공작물. 셋 다 사람이 만들어놨으니까 셋 다 뭐라고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셋 다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이것들 중에서 건축물이란 이렇게 지붕과 뭐가 있든가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거
이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 이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 두 가지만 뭐라고 이렇게?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건축물도 공작물 안에 있어. 공작물 안에서. 공작물 중에 일부를 뭐라고? 건축물이라고 한다. 공작물이 이만큼이 공작물이면 그 중에서 이만큼만 뭐라고요?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왜 이런 구분을 할까? 왜 구분할까? 그럼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어쩐다고요? 건축법을 적용하게 돼. 모든 공작물에 다 건축법 쓰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다만 건축법 적용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뭔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요. 첫 번째,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거. 이에 딸린 거, 딸렸다 그러면 대문이나 담장이 저 혼자 있으면 대문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담장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작물이지만 건축물에 같이 붙어있으면 어쩐다고? 그것 또한 건축물로 본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지하나 고가.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공작물입니다. 그 자체는 공작물이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 부분은 건축물이니까 지하나 고가 자체에 대한 건축법을 적용을 안 하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 부분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이 얘기.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에서는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건축물의 용도에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은 크게 땅 종류는 몇 가지? 21가지.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 28가지. 그거 아래야 부동산 공부가 시작됩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28개. 수만 가지를 갖다 28개로 묶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 1번 그림하고 1호 그래. 호. 1호, 2호, 3호, 4호. 평소에 호. 이렇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1호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3호 일종건설 쭉 하면 28호 장례식장.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시험지에 나오고 그거 모르면 중개업을 못해요. 중개업을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옷가게 300평이 뭡니까? 부산에서 합격해가지고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손님 와가지고 옷가게 하게 상가금을 300평 얻어달래. 그럼 옷가게 300평이 뭐냐고. 뭐라고요? 28가지 중에 옷가게 300평을 찾아내라는 얘기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중개를 해야 되니까. 일종근생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옷가게니까 판매로 갈 거냐, 일종근생 갈 거냐, 자꾸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1번부터 시작하면 1번의 단독주택.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가지가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가지가 있어요. 주택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주택에는 크게 단독주택이 있고 단독주택, 두 번째 공동주택 2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두 번째 다중, 세 번째 다가구, 네 번째 공간 4가지가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유치하지만 이거 찾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건축법에서는 절대 안 납니다. 건축법에서는 주택이니까 주택법 가서 나오든가 아니면 학개론 가서 나오든가 아니면 중개실무 가서 나오든가 좌우지간 나와요. 먼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구분은 단독인지 공동인지 구분은 자 이렇게 지금 1층, 2층,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단독인지 공동인지 단독주택일까요? 공동주택일까요? 3층 소유자가 갑입니다. 2층 소유자가 갑입니다. 1층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거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3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축물의 소유권은 보니까 건축물은 그냥
갑 이러고 나옵니다.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 가경자. 단독은 한 개입니다. 한 개. 공동은 두 개 이상입니다. 두 개 이상을 공동이라고 하나를 보고 단독이라고 해요. 뭐가? 소유권이. 소유권이 하나를 보여요? 세 개를 보여요? 이 얘기요. 하나를 보이면 단독이고 세 개를 보이면 공동이다 이런 얘기요. 몇 개를 보여요? 하나. 몇 개를 보여요? 세 개를 보입니까 이것은? 하나를 보입니까? 숫자도 못 씁니까? 숫자도? 하나에 세 개요? 세 개? 기분 내킬 때는 막 말합니까? 자, 이거 필요하면 을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론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구분 소유가 됩니까? 구분 소유 그 말은 구분 소유 그 말이나 구분 등기가 됩니까? 이런 얘기지. 3층 따로, 2층 따로, 1층 따로. 그게 뭐라고요? 공동주택. 어쩐다고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뭡니까?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육안으로 봐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건축물 대장을 떼봐야, 등기부등본 떼봐야 단독인지 공동인지 합니다. 생긴 건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5가지 물어보니까 다중 그러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다가구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은 4계층 이하요. 다세대도 4계층 이하.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5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하면 4층입니다. 4층. 자, 4층은 주거용 씁니다. 3층은 업무용 씁니다. 2층은 주거용 씁니다. 1층은 판매용을 씁니다. 네, 쓰는 게 다 달라지죠? 그럼 이 건물의 종류는 얘는 판매, 주거, 업무, 주거 나오는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몇 개층입니까? 이건 몇 개층입니까? 2계층입니다. 2계층. 4층의 바닥면적 100, 3층 100, 2층 100, 1층 100 이렇게 있으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연면적 얼마입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400입니다. 연면적은 400.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는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200.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얘는 층이고 얘는 계층. 층은 뭐고 계층은 뭐냐는 얘기야. 층은 건축물 층수고 몇 개, 계층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얘는 4층짜리 건물이지만 주거용 쓰는 게 몇 개층? 2개층. 절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심각한 표정 짓지 말아요. 이거 안 중요. 안 중요한데 꼭 이거 질문 들은다고 층하고 계층의 차이점 뭐 질문 들으니까 미리 질문과 궁금한 거 미리 알려준 거니까 절대 안 중요. 연면적 330여란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면적 합계예요. 그러니까 각층 바닥면적이 330이 이게 연면적이고 얘들은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니까 똑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게 연면적 4번인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얘하고 얘밖에 안 되니까 200이라는 얘기야. 같은 뜻은 아니다는 얘기야. 우리 시험에서 묻는 것은 숫자를 물어보지 뭐 이런 거 계층이니 층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다 중, 3,
3이요. 중33 암기돼. 중33, 중33. 다중, 중33.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는 좀 길죠? 3계층 660이야? 19세대야. 아파트는 5계층. 이런 건 한 번 보면 다 알아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많이 들어봤는데 다중하고 다가구를 안 들어봤어. 얘가 헷갈린 것이지. 야, 나는 이거 헷갈리네? 이거 헷갈린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4계층 이하인데 연립이 큽니다. 4계층 이하인데 한 동에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닷물개 600초가 200평보다 크면 연립 660면 200평이니까 자, 660 이하다 그런 뭐라고? 다세대. 그러니까 이거 애 쓰지 말고 이건 상식 얘기니까 위만 좀 잘 잡으라고요. 그래서 중33 다중 3층이야 330이야.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 질문 들어옵니다. 질문. 그리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려면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질문을 보통 한 개, 두 개 정도 받는데 오늘도 한 학생이 카톡에다가 카톡 문자를 잔뜩 보냈습니다. 주저리 해가지고 쌤 있잖아요. 광주에서 수업 듣는 누구라고 하는데 급한 일이 있었는데 시간 될 때 전화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나는 왜 꼭 네 급할 때만 전화하냐고. 네 급할 때만. 내가 뭐 같이 하자 그러면 안 하면서 뭐 합시다 협조 안 해주면서 꼭 자기 급할 때만. 그러니까 지금 요즘 카페 들어갑니까? 혹시 카페를 갑니까? 무슨 카페요? 별빛지기 카페에 거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시끄럽냐 그러면 전국 모임을 제가 만든 것은 제가 강원도 왜 온 줄 아세요? 제가 강원도를 왜 왔는가? 그래서 강원도 말 자꾸 만드는데. 예? 여기 있으면 지금 경상도는 제가 웬만큼 돌아다녀서 경상도는 거의 다 돼 있어요. 지금. 경상도 가면 대구도 돼 있고 크게 돼 있는 거, 울산도 돼 있고 포항도 돼 있고 부산도 돼 있고 진주도 돼 있고 거제도 돼 있고 마산도 돼 있고 연결망이. 그러면 여기 있는 학원은 제가 다 돌아다녔던 얘기요. 그리고 광주가 돼 있고 광주는 그러니까 이 일대는 뭐 전라 남부도 다 해서 광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대전도 망이 돼 있고, 그리고 수원도 돼 있고, 안산도 돼 있고, 인천도 돼 있고, 서울도 돼 있고, 의정부 돼 있고, 남양주 돼 있고, 용인 돼 있고, 구리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이제 빠져 있는 거 어디 빠졌어요? 강원도. 강원도는 여기 카페가 10년 됐는데 10년째 됐는데 일기 분들이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일기 주력은 강원도입니다. 일기 회장도 강원도, 총무도 강원도인데 이게 10년 됐으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분들이 좀 하다가 빠지고 좀 하다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별로 좀 비협조적.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강원도를 또 접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또 왔다고. 제가 강원도 춘천도 갔는데 제가 강릉도 갔습니다. 강릉도. 1년 동안 강릉도. 지금 저쪽에 있는 학원이 춘천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원주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네. 강릉의 학원이 옛날에 3개까지. 그래서 지금 없어져요. 지금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는데 지금 이제 실강이 안 하니까 선생님까지 안 가니까 위성 강의 합니다. 위성 강의. 방문가 위성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강원도가 지금 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 어떻게 좀 거점 하려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 뭉쳐서 지금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 돼 있고, 그러면 시험 끝나고 딱 2주만 지나면, 시험 끝나고 2주 지나면 전국에 있는 사람 다 뭉쳐가지고 얼굴을 봐야지 공동중개 하려면. 중개업 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맥을 잘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남보다 탁월하게 돈이 많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인맥 아니면 돈. 돈 많으면 우리가 공부 왜 합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우리는 돈만 관리하면 되지. 그럼 우리는 뭐라도 인맥을 잘 쌓아야 돼. 인맥이 하루아침에 쌓집니까? 부동산 하면서 제가 이거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업종 중에서 불신 1위. 불신. 서로 상대방 못 믿는 거. 불신 1위가 뭡니까? 예,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절대 안 믿어요. 물건만 줬다 그러면 빼가니까.
A가 물건 가지고 있고 B가 손님 가지고 있어서 물건 가지고 있고 손님 가지고 있고 물건 가지고 있고 손님 가지고 있고 공동을 하자. 딱 해서 물건 딱 준다 그러면 그냥 내 혼자 했으면 내가 물건 가지고 했으면 나는 양타를 받는데 얘랑 같이 하다 보니까 한쪽밖에 못 받잖아요. 한쪽만. 그러다 보니까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물건을 어떻게 빼와야지. 그러면 손님 쭉 붙였으면은 자 둘이 해가지고 계약이 되면 되는데도 안 되는 것처럼 해놓고 이제 이 물건 이제 주인들하고 달아놨잖아요. 주인들하고 달고 난 다음에 내가 직접 빼가게 되면 얘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럼 난리 나지 이제. 그러니까 내 동생 얘가 모르겠는데 내 동생 C한테 준다고. C한테 이 물건 주면 네가 여기 주인 두고 달려주고 네가 어쩐다 이 손님 데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쩐다고 결국은 내가 쓰게 된다고 이거. 이렇게 해서 물건 빼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좋으면 절대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그러니까 남 중개사무소 놀러 가가지고 컴퓨터 근처는 가는 게 아니에요. 남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괜히 컴퓨터 앉아서 뭐 하고 있으면 의심만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물건 빼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항상 컴퓨터 안에는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근처 가는 거 아닌데 이게 너무나 불신이 많기 때문에 공동중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얼굴도 못 보면서 무슨 놈이 공동중개냐 말도 안 되지. 또 급할 때만 내놓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믿고 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얼굴을 봐야 된다.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얼굴을 너무 많이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 너무 많이 보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거기는요? 아직 안 했어요? 처음에 여자를 사귈 때는 처음에는 좋잖아요. 사귈 때는 데리고 살면 뭐 다 해줄 것처럼. 근데 1년 한 3년만 살아보라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이 알면 무슨 얘기냐? 학원에서는 이렇게 다니게 되면 이게 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학원마다 파가 다 달라가지고 모 학원이 이번에 30명 합격했는데 30명 학원에서 우리 쪽에 하니까 30명 합격했는데 이쪽에 8명 뭉쳐있고 이쪽에 4명 있고 이쪽에 6명 5명 가지고 30명이 다 쪽에 파가 쪼개졌어요. 30명이 다 뭉쳐서 다녀도 부족할 판국에 옆에서 보면 완전 골 때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지금은 아쉬울 거 없지, 지금은. 이러다 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학원 다니다 보면 좀 학원에 있는 분들 친해야 되는데 절대 학원에 있는 분, 제가 다니면 보면 학원에 있는 분들이 친한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다 파다. 손자 할머니 파. 자, 그래서 이제 뭐니까 손아파. 하나 파 만들고 또 끼리끼리 또 3명 파 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 갈라지니까 안 된다. 이것 좀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학원에서 애를 쓰는데 하다 보면은 너무 속속들이 너무 잘하니까 문제가 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한테 모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잘 봐야 1년에 많이 보면 4번 봅니다. 4번. 평생 가봤자 어쩐다고? 1년에 4번이면 우리 일주일만도 안 되잖아요. 일주일만도. 이 사람들은 평생 가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런대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이가 좋잖아요. 처음에. 봐봐요. 둘이 언제까지 붙어있나 봅시다. 이제. 계속 책상 붙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2주째 않고 있는데 가보자고. 이게 2달 6개월 계속 간가 안 가고 한번 가보자고. 언제부턴가 여기 있고 저쪽에 있든가 아마 저쪽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래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 그러면 모여서 제일 처음에 끝나고 우리가 어디 갔냐 그러면 장태산이 여기 있습니다. 대전 장태산 가서 전국 사람들 다 모이라니까 얼마 갔냐 그러면 400명 정도 와가지고 자 이거 꽤 400명 많이 온 거죠.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자 이제 일기 출범합니다. 출범합니다. 회비 내세요. 회비 내라 그러니까는 240명 회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러면 빠져나간 사람 뭐냐고 하루 놀러 왔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 이제는 수안보 가가지고 수안보 호텔 잡아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총회해야 돼. 총회해서 횟집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기념 만들어야 되고 총회 합시다 했더니 딸랑 몇 명 지금 몇 명 60명 반응하니까
이게 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 보면 저도 글 써놓고 400, 뭐 200, 그 카페 들어가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숫자가 뭘 뜻하는지 아냐고. 하겠다는 건지 말하겠다니 가만히 있다가 나머지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이런 사람들만 또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뛰겠죠. 그 중에서 가만히 있다가 협력이 딱 되고 잘 되고 있으면 쓱 돌아서 자기도 합류하려고. 그럼 그때 누가 손 잡아주냐고. 우리가 바보냐고 바보. 가만히 있다 기회 보고 있다가 되면 그때 들으라면 누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준다고. 처음에 어려울 때는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찔린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찔릴 때가 아닌데 여기는 찔릴 때가 아닌데 아니 평소에 이런 사람들은 찔려야지 지금. 평소에 이런 행동하지 말자고요. 뭐 합시다 그러면 같이 움직여야지. 사정이 있으면 떳떳하게. 그랬더니 한 분이 딱 청첩장을 딱 보내고 나는 그날 딸내미가 결혼하니까 못 갑니다. 이건 당연하지. 세상에 아빠가 딸내미 결혼식 빼고 모이면 그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차라리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든가 나는 이래서 못 옵니다. 잘 밝히면 편한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카페에 들어가면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이 3,000명 4,000명 들어오는데 글 댓글 쓰는 사람들은 뭐 몇 명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 뭐 한다고 눈팅 한다고 그러죠. 잠수했다고. 잠수 구멍 잠수 드릴로 다 뚫어놔야 되는데 잠수했으면 밖으로 나오라고. 물이 새야 밖으로 나오니까.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데 생각까지 되게 제가 보면 중개업 하는 분들이 되게 뭐랄까 좀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비관적이고 뭔가 물건이 나면 같이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안 움직입니다. 팔아주세요. 지금 팔기 어렵거든요. 팔기 어려워요. 물건 내놓고 팔아주세요. 팔기 어려운데 사주세요 그러면 3명만 움직이면 그거 살 수 있거든요. 남아있는 물건이 많으니까. 근데 자기 주변에 이게 없으니까 지금 어느 올라가면 뭐 나왔냐 그러면 뭡니까 그 타운하우스 한다고 해가지고 분당 근처에서 땅이 한 7,000평 정도면 좋은데 분당이든 뭐 영희이든 이 셋 다 잡아가지고 7,000평 정도 누군가 좀 있으면 좋은데 좀 있으면 사줍시다. 사주세요. 그러면은 움직여서 같이 해보자. 나도 해볼게. 너도 해볼게.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하게 되면 그건 공동중개 하겠다는 얘기인데 단 한 명도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직접 꼭 찍어가지고 김사님 좀 해주세요. 이름 하지. 거기다 딱 올려놓으면 누군가 하겠지. 보기는 잔뜩 보고 난 다음에 거기다 글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과연 이게 공동중개 될까?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게요.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어요? 2017년간 무슨 일인 줄 아세요? 모릅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FTA 체결됐죠? 발효됐죠? 농산물 지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소고기 들어옵니까? 차 들어옵니까? 다 개방됐습니까? 일부 남았습니까? 일부 남았어요. 일부 남은 게 2017년 발효된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법률 서비스입니다. 법률 서비스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이 법률 서비스 우리 중개는 뭡니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전부 다 뭐로 들어왔어요? 전부 다 중개를 못하니까 컨설팅입니다. 뭐 ERA 코리아 중개사 보게 되면 무슨 코리아 전부 다 컨설팅을 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빌딩 중개를 하는데 빌딩 중개는 이미 우리나라가 외국한테 완전 밀렸어. 우리나라에서 벌써. 서울에서 보게 되면 자 100억 이하는 무슨 코리아, 200억 무슨, 300억 무슨, 400, 500 해가지고 이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 중개 법인들이 와가지고 간판은 중개 법인이 아니야. 중개를 못 쓰니까 거기서 이미 이거 다 하니까 이미 빌딩은 이미 잠식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형 법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하려고 애쓰는데 우리나라 돈이 없다고 몇 명 모여가지고는 얘들은 기업이 밀고 들어오는 거고 이게 2017년 때 얘들이 이제 컨설팅에서 정상적으로 뭐로 바뀌냐? 중개로 바뀌어요, 중개로. 이게 이제 이때 가게 되면 중개도 오픈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외국계 기업도 중개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지금까지 컨설팅인데 중개를 하면 중개. 근다고 외국계 사람들이 와서 중개한다 해서 그 사람이 중개합니까? 직원은 누구고? 우리고. 돈은 누가 벌고? 지가 벌고. 그러니까 아닙니까? 반은 우리한테 수수 줄 것이고 반은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1년에 중개 수수료가 보통 4조에서 7조랍니다. 4조에서 7조.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게. 경기가 좋을 때는 7조, 안 좋을 때는 4조. 지금 우리가 저기 인천에서
이 넘어가는 게 영동고속도로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서해안, 동해안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영동 말고 또 있냐고. 무슨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지금. 뭘 고민하냐고. 영동고속도로 말고는, 아니, 이렇게 쫙 하게 되면, 이게 넘어가는 게 뭐 있냐고, 영동 말고. 고속도로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고속도로는 아직 없다고. 또 하나 만든다는데, 이거 안 되니까 하나 만들자.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데요? 신문 봐봐요. 8천억 들어간대, 8천억. 이렇게 비교하면 이 금액이 커요, 작아요? 크다고. 여기서 일정 부분이 어쩐다고? 100%는 잠식 당한다고,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서 뻔히 이거 보면서 이걸 갖다 방을 안 할까요?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방합니까? 외국계 법인이 들어온다. 우리는 어떻게 방해한답니까? 그래서 일본을 봤어요, 일본을. 일본은 어떻게 방을 했냐? 일본은 기가 막히게 방을 했어요. 일본은 이미 개방된 지가 일본은 30년 넘어가지고 개방을 했는데, 일본은 외국계 법인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3년 전에 일본 법인한테 먼저 중개를 갖다가 개방했어요. 같은 기업끼리 붙자, 기업끼리.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기업이 이미 먼저 3년 동안 큰 건 장식을 딱 해놓고 작은 것들은 우리 같은 개인이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외국계 기업을 붙이니까, 외국계 법인을 붙이니까 너나 나나 규모가 똑같아, 규모가. 근데 이미 나는 어쨌다고? 다 잠식돼요. 다 잡아놨다고. 그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외국 기업이 포기했다고,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어찌해야 된다고?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이 가죠, 기업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4대 기업이 뭐 어딥니까? 일단은 삼성 들어갔겠죠. 또, 예, 현대 들어갔겠네. LG 들어갔겠네. SK 갔겠네. 이미 4대 기업하고 국토부하고 2년 전에 이미 다 끝냈다고, 이것은.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지. 우리나라도 기업이 안 간다 그러면 100% 우리도 밀릴 거 아닙니까? 봤더니 기업이 가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도 17년에 개방되니까 우리도 미리미리 여기처럼 미리미리 우리도 개방합시다. 개방하려고 했더니 개방하는 순간 삼성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해주고요. 그 순간 우리가 죽겠지.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대형 마트가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슈퍼 있어요, 없어요? 슈퍼는 싹 없어지고. 슈퍼가 없어진데 특이하게 뭐가 살았어요, 또? 이게 편의점이. 그럼 편의점이 슈퍼처럼 이게 매상에 올라옵니까? 이게 문제지. 편의점 언제 누가 갑니까? 물건 제대로 산 사람이 편의점 가요, 마트 가요? 마트 가지. 편의점은 급할 때 간단하게, 담배값 살 때, 급할 때, 또 다 불금 깜깜할 때. 무슨 얘기야? 저녁 때는 편의점 하니까, 그때. 그럼 우리 중개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고, 중개도.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를 먼저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개방하면 어쩐답니까? 난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하는 분들이 서울역 앞에 올라가서 뛰돌리고 봤습니까? 전국 중개보다 다 모인 데 해가지고, 규탄대하고, 대기업이 웬 말이냐 해가지고, 못 들어게 막으려고. 그러면 대기업은 막았다 하자고, 이제, 대기업은. 17년 전 누가 온다고,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고,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의무적으로 넣는다고.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종합부동산 회사라고 한번 쳐보면 이게 나옵니다. 종합부동산 회사가 뭐냐? 모든 거는 원스톱 다. 여기는 건설도 하고, 분양도 하고, 중개도 하고, 금융도 하고,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는 회사. 이게 종합부동산 회사. 그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중개입니다, 중개.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 회사를 만들어가 여기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하게 되면, 자, 결론은 이제, 자,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외국 기업이 되고, 국내 기업이 들어오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국내 기업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이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고 외국인이 온 게 아니라고, 돈이 외국 돈이 들어왔지. 그 돈 가지고 국내에 산다는 얘기지. 그러면 직원들은 누가 되겠어요? 직원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삼성해도 직원은 누구다고? 우리 중에서. 뭐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되겠지? 증이 있어야 되니까 증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증 있고 경력 있는 사람. 물론 신입사원이다 그러면 경력 필요 없겠죠. 신입사원. 얼굴 한번 뽑자. 신입 되겠는가? 이쪽 짝 봤을 때 신입 있습니까? 신입사원? 없나요? 이쪽 신입사원 있나요? 막내 있네, 막내. 몇 살이요? 그 앞에는 몇 살이요?
절대 신입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이구 원주에서 그럼 신입사원 막내 딱 한 명인데 막내 한 명. 그러면 나머지 분들 뭐로 들어가야 돼요? 경력사원, 경력사원. 솔직히 여기 중개 경력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몇 년 있습니까? 네? 8년? 오, 저분 경력 8년이네요. 자, 8년이죠? 8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8년 빨리 증명해보세요. 가서 8년 동안 근무했다는 거 떼어봐요. 그동안 지적과 가게 되면, 아주 말 잘했어요. 시청 지적과, 이거 원래 관날이 지적이네요, 지적 관날이. 지적과 가게 되면, 내가 8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무했는데, 중개로 근무했습니다. 이게 나옵니까? 예, 중개가 아니고 뭐 했다고요? 보조원 했다고. 보조원이 중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경력을 보자고, 경력을. 경력을 언제부터 시작해요? 증 따고. 예. 아니, 개업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소공을 하든, 개업을 하든 취득하고, 뭐 해야? 근무해야 중개 경력이지, 중개. 보조원은 법률적으로 중개를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보조원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경력자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죠. 그럼 우리는 얼굴이 전부 다 경력으로 가야 돼, 얼굴인데. 아니, 그 전에 얼굴이 전부 다 경력사원 얼굴인데. 문제는 경력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겠냐고, 이제. 뭐 어쩔 거냐고, 이제. 따봤자 필요 없네,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중개하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외국계 기업이 몇 명을 채용할까요? 몇 명을 채용하겠죠, 몇 명은. 몇 명 채용할까요, 국내 기업에서? 큰다고 다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가 한 5명 데려갔다 할까요? 얘도 한 5명. 그럼 엄청나게 많이 채용한 거지. 그러면 얘들이 10명, 몇 명 남았나, 이제? 빼기 10이니까 90명 남았네. 이제 90명은 뭐 하죠? 이게 문제예요. 90명 뭐 합니까? 그런다고 얘들이 100% 장악하냐? 절대 100% 장악 못해요. 일부는 남아있겠죠, 일부는. 그럼 90명에서 어찌해야 돼요? 자, 합격하면 오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글쎄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수 조절을 합니다, 수. 쓸데없이 자격증 따니까, 그거 없어요. 쓸데없는 자격증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인원수 조절한다. 그 얘기 안 들었습니까? 상한제 한다고, 이제. 몇 명 선발 인원 한다고, 이제. 자격증이 지금 나가 있는 게 35만 개가 나와 있고, 이 밖으로 나가 있는 게, 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8만 명이 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는 몇만 개면 되는데, 2만 개면 되는데, 나와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은 상태에다가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이미 4배가 넘쳐 있고, 업하고 있는 사람이 실정에 비해서, 나가 있는 건 수십 배 더 많이 나가 있고, 또 계속 앞으로 또 뽑고, 이거 언제까지 또 뽑을 거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2년 내에 취득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나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앞으로 자격증 무조건 2년 내에 따야 된다, 2년 내 넘게 되면, 중개사 6회 때 커트라인 몇입니까? 76이에요, 76. 7회 때 공부했던 사람들은 지금 중개사 시험 오세요. 그 사람 커트라인 80이에요, 80. 6, 7, 8, 9, 이게 2회. 6, 7, 8, 9, 이게 상대평가고, 그 다음에 이때 가서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IMF 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절대평가 바꾸면서 국가에서 중개사를 장려를. 40대가 전부 다 명태, 저태 잘려 나오니까 갈 방법이 없으니까 자리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뭐하고 5일 근무하고 일자리 나누자. 5일 근무하고. 그러면서 뭐가 나오고 이제 중개사를 갖다 전부 다 개인이 창업할 수 있는 거. 그 출구를 국가에서 중개를 잡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10,000명 넘기면 10,000명, 20,000명, 10,000명, 20,000명. 국가가 그때 급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수 저리자. 그래서 지금 2년 내에 무조건 취득해야 된다. 지금 웬만한 학원에서 다 얘기해요. 2년 넘어가면 이제 좀 힘들어지겠다, 이것은. 툭 하면 뭐 하자고요? 영어 넣자고. 우리 할머니 영어 넣으면 할래요? 선전 하겠네, 선전은. 여기 영어 넣으면 영어 전공한 사람 하겠지만 아닌 사람들 누가 하겠냐고. 이 얘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또 영어 넣자 그러면 하도 만성이 돼가지고 그러든가 말든가. 요즘 사람들이 만성이 돼가지고 웬만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90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90명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다. 단체를. 그러면 얘들 대응하지 않겠냐고. 간단하게 자 중개업 한다.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거 물어보면 할 거죠? 할 거죠? 할 거죠? 자 얼마 정도까지 할 거예요? 아니 쭉 하는데 그 자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냐고. 오픈해서 자금. 예상 2억이랍니다. 2억. 좀 돈이 많게 생겼어요. 그건 얼마고요? 1억이라네. 얼마고요? 네, 1억. 그러면 개인이 보통 할 때 5천에서 대부분 1억 이 정도가 가장 평균이에요. 평균. 창업하려면 5천에서 1억 정도 하는데 이 사람이 간단하게 원주에서 50명만 모이면 어떻게 돼서 금액이? 네. 매덕에서 25억에서 얼마 됩니까? 50억. 이 정도면 웬만한 빌딩을 우리가 충분히 임대 얻을 수가 있다. 웬만한 빌딩을. 50명이면 원주 통째로 창업 못 할까요? 할 것 같은데 50명이 제대로 딱 뭉쳐있다 그러면 자 여기에다 사옥을 하나 얻어가지고 50명이 다 있어야 됩니까? 나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부터 해야죠. 지역성에 맞춰가지고 자 10명만 있고 나머지 40명은 나가 있는다. 이 방법이 맞냐? 40명이 있고 10명이 나가는 게 맞는가? 지역에 맞춰가지고 이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이면 똑같은 방법을 설정해야 믿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날 방법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전국만 만들자. 전국만 만들어야 되고 공동중개 해야 되고 얼마나 웃겼냐 그러면 이 계약을 했는데 자 물건은 서산에 있는 염저입니다. 염저. 서산에 있는 염저인데 이 물건 주인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사람이 울산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울산 중개업자 서산 염전을 내놓으면서 염전 좀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울산 사람이 아니 울산서 서산 염전 어떻게 팝니까? 다른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이 주세요. 내가 팔 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데려 아니 서산 거 어떻게 팔 겁니까? 걱정 말고 주세요. 해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어디다 냈냐? 카페에다 띄우고 밴드에 돌렸다고. 그럼 제가 이제 홍보를 하겠죠? 이거 좀 파라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매수를 여기 있는 사람이 매수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천에 있는 사람이 사간다고. 사천에서. 물건은 서산에 있고 매도는 울산에 있고 매수는 어디에 있고 서산에 있고 누가 샀습니까? 태양열 한 사람이. 염전의 특징은 뭐예요? 햇빛이 기가 막히죠. 염전. 햇빛을 해야 되니까. 태양열은 햇빛이 돼. 햇빛이. 그 태양열 그거 땅 찾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이 사람들은 금액이 비싸면 또 안 맞는 게 비싸면. 그러니까 금액 맨 평당 2만원에서 5만원 선에서 몇 평 동쪽하고 서쪽에는 산이 없어야 돼. 이건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염전은 기가 막히게 잘 되니까 또 기가 막히게 이런 식으로 중개가 되더라고. 어떻게 둘이 이걸 갖다 이걸 중개 생각을 했겠냐고. 근데 공동망이 있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믿음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임하면 합시다 그랬는데 주구장창 강조해도 처음에는 시험 끝나고 모입시다. 시험 끝나고 헐갑을 하니까 400명 온 거는 좋았어요. 더우니까 커트했더니 더우지 말라고 이제 수도 이제 끝났으니까 마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비내서 움직입시다. 200 몇이면 수안보에서 모입시다. 60명 회비 내는 날짜가 지금 15일까지인데 카페 가면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해요. 할 거니 말 거니 해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임원들만 고생시키지 말고 협조 좀 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생각까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관망을 많이 한 것 같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같은 게 지금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지금 강원도는 같은 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또 우리까지 해가지고 또 눈치 보고 그건 하지 말자고요. 자 일단은 단독 공동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 3번 근생인데 일종 근생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러면 1번 보게 되면 1번 식품, 자마,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 등 일용품을 팔면 체크해요. 소매점 체크하고 체크했죠? 펜 놔요. 펜 넣고 설명드려요. 펜 넣고 자, 소매점에서 같은 건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받음학계가 1000 미만인 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알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매점 나와서 소매점이 자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로 갔냐? 일종 근생이다.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 7호 찾아요. 7호에 3번 읽어보세요. 상점 한 장 넘깁시다. 기억해가지고 기억.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쭉쭉쭉 해가지고
일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랬죠? 잘 봐요. 소매점이 1000 이상이면 이 말이 아니고 1000 이상이 이 말이 아니고 일종 근생에서 제외되면 그럼 뭐라고요? 판매.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지금. 또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자, 일종 근생에 몇 번 보는가? 6번 봐요, 6번. 6번 줄 것입니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거기까지만 줄 거 놓고 해가지고 또 이제 펜 넣고 더 읽었더니 관공서가 얼마 미만이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고 자 뒤로 넘겨가지고 14번 봐봐요. 14호죠. 14호 뭐가 있습니까? 업무 있죠. 펜 넣고 공공업무 해가지고 국가지자체 청사 지금 했던 게 청사죠. 동사무소 파출소 이거 전부 다 청사로 청사와 외국 공간 근무로서 일종 근생이 아닌 거 또 이랬죠. 관공서가 일종에서 제외되면 그런 뭐라고요? 업무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줄게요. 하나만 374페이지 4호 2종 근생에서 1번 공연장에서 극장 영화관 줄 거 봐요. 극장 영화관 공연장에서 극장 영화관 2종 근생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공연장 가로 안에 극장 영화관 그 줄 거 보고 그리고 줄 거 놓고 펜 넣고 다단역계 500 미만 그랬죠? 그러면 극장이나 영화관이 바닥 면적 500 미만이면 뭐냐? 2종 근생이다.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러면 옆에 5호에 1번 봐요. 5호에 1번. 5호 문화집회시설의 1번 뭡니까? 공연장.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극장, 영화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또 뭐라고요? 2종에서 제외된 뭐라고요? 문화 및 집회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아까 주택은 뭘 잡으라고요? 숫자 함께하는데 자 나머지 것들은 숫자가 아니고 소매점이 1000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고 일종이 아니면 판매다. 그러면 소매점의 개념을 뭐가 잡았습니까? 일종이 잡았어요? 판매가 잡았어요? 판매지 판매. 동산이 뭐예요? 동산이? 아니, 민법 시간에 말하는 동산이라 뭐라고요? 아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안 배웠습니까? 물건 중에서 부동산 동산인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책을 말한다. 동산이나 부동산 뺀 나머지 원래 법에 있는 개념이 소매점은 1000 미만이면 일종이고 일종이 아닌 일종이 아닌 뭐다고? 판매다고. 그러면 소매점 개념을 뭐가 잡았냐 그러면 일종이 잡았지 판매가 잡은 건 아니라고. 시험 문제는 소매점은 절대 판매에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먼저 잡은 게 나오지. 극장은 500 미만 뭐라고요? 2종 근생. 2종이 아닌 뭐라고? 문화집회. 극장은 여기서 나오지 절대 여기서는 안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이런 숫자 필요해 안 필요해요? 숫자가 필요가 없다는 숫자가 필요 소매점 뭐고? 일종이고 관공서는 뭐고? 일종이고 먼저 잡은 거 보라고. 극장은 뭐고? 2종이고 숫자는 만약에 출제자가 소매점이 일종이다 이러고 암기하네. 소매점 1200 소매점이 1200 뭡니까? 소매점이 1000이면은 일종이니까 1500 1500은 뭐예요? 이 글씨가 제대로 안 보입니까? 판매라니까, 판매. 소매점이 1500은 뭐냐고, 판매라고.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낸다고, 문제를. 소매점은 1700 뭐예요? 안 물어본다고. 소매점 500 뭐예요? 일종근생. 그걸 물어본다고. 소매점 700은 뭐예요? 일종근생. 그걸 묻는다고. 소매점이 나오면 무조건 숫자를 얼마 나온다고? 1000 미만을 써서 나온다고. 그냥 소매점 일종근생. 바로 이신청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숫자가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요? 숫자는 맞춰가지고 내주니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를 보지 말은 얘기입니다.
주구장창 이거 숫자 암기한 사람이 있어요. 숫자는 필요 없어요. 문제 낼 때는 그런 식으로 안 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있는가 그것만 잡으면 되니까 시작합니다. 373페이지 3번 제1종 근생 해가지고 자 1번에서 1종 근생에서 1번에서 뭘 잡았어요? 소매점. 시험에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것들 소매점. 2번 읽어보되 3번 읽어보되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4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의원, 치권, 한의원, 침수론, 의원, 좌우지간 의원만 나오면 의원은 뭐다? 일종근생. 줄거나지. 의원은 일종근생. 5번 탁구장, 체육도장 읽어보고 6번도 줄거 놉시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간단해요. 관공서 일종근생. 관공서 일종근생. 넘기면 7번 마을회관 줄거 놓고 공동작업소, 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줄거 놓고 공중화장실. 마을회관하고 공중화장실은 일종근생. 주로 그것들이 나와요. 주로 그것들이. 이종근생에서는 1번 체크합시다. 극장, 영화관 체크하고 극장, 영화관. 씩 내려오면은 저 밑에 9번 1번 음식점. 9번 1번 음식점. 잘 나오는 애들. 중간에 있는 거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0번 창의사 동물병원. 잘 나와요. 창의사 동물병원. 11번 학원인데 가루 안에 지문 잘 봐요. 학원은 2종 근생인데 뭐는 제외한다. 자동차건과 무도학원은 2종 근생이 아니다. 그러면 자동차건은 뭡니까? 물어보면 자동차건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그 다음 보게 되면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쭉 내려가면 금융업소 사무소 14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줄 거라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종 근생이 있습니다. 2종 근생. 15 다중생활시설 줄 거 놓고 옛날에는 고시원 지금은 명칭이 다중생활시설. 16번 17번 체크합시다. 단란주점. 18번 체크합시다.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2종에는 좀 많죠. 처음부터 다시 1번 극장영화관, 9번 일반학점, 10번 장의사 동물병원, 11번 학원에서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 그 다음에 14번 중개사무소, 15번 다중생활시설, 17번 단란주점, 18번 안마실소, 노래연습장. 한번 쫙 읽어보고 그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5번 문화집회에서는 5번 봐요. 5번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와서 보고 관람하고 가라니까 문화집회. 6호 종교도 있네. 7호 판매도 있네. 판매는 시장 잡아요. 도매시장의 시장, 소매시장의 시장. 시장 그러면 그것은 판매시설. 8번 운수죠. 운수는 넷 다 잡아야죠.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인데 18호 창고시설, 18호 창고시설의 3번 봐요. 18호 창고시설의 3번 뭐가 있습니까? 물류터미널. 헷갈리면 안 돼요. 물류터미널의 옛날 화물터미널. 그러니까 터미널 그러면 무슨 터미널인데 여객자동터미널 그러면 승객,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은 운수로 가고 화물 운송 그것은 창고로 가죠. 창고로. 그래서 사람 운송 수단은 버스, 그 여객선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네 가지는 운수. 의료 잘 나와요. 의료 잘 나옵니다. 병원, 뭐 격리병원, 종합병원, 병원. 간판이 병원 그러면 구호 의료시설, 구호. 간판이 병원 그러면 구호 의료시설입니다. 376페이지. 376페이지 보면 구호 의료시설에 뭐가 있다고요?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간판이 병원 그럼 뭐라고요? 의료시설. 동물병원 그럼 뭐라고요? 이종근생. 의원 일종근생. 그 구분해야 된다고. 의원 일종근생, 동물병원 이종근생, 병원 그러면 의료시설.
아까 장의사 동물병원 했잖아요. 장의사 동물병원에 이종근생이 있다고. 10번 10호 교육연구 나온 적 없음. 11호 노휴자 나온 적 없음. 12호 수련시설에서는 3번 유수호스텔. 유수호스텔. 청소년들이 수련장 가서 잠자는 데가 유수호스텔. 그 다음에 13호 운동. 14호 업무에서는 2번에 니은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입니다. 15호 숙박. 16호 위락. 위락의 2번 유흥주점 체크. 유흥주점. 4번 무도학원 체크하고. 5번 카지노 영업소 체크하고. 공장 창고. 창고에서는 3번 물류터미널 체크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주유소 체크하고. 한번 읽어보면 다 알아요. 위험물. 넘겨보면은 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7번에 있죠. 운전학원, 정비학원.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게 자동차 학원이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 21번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8번 보면은 8번 보게 되면 식물과 관련된 것으로서 가로 안에 동식물을 제외한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고 문화지표입니다. 문화지표. 그 다음 자 22번 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호 교정군사. 24호 방송통신. 25호 발전. 26호 묘지 관련. 27호 관광휴게. 1번 2번이 나옵니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자동차 극장이 또 자동차 극장. 그거는 관광휴게입니다. 장례식장이 종합병원 지하에 있는 것들은 장례식장. 요즘은 나홀로만 나홀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그냥 장례식장. 종합병원 지하에 있으면 의료시설. 병원에 같이 있는 것들은 의료시설. 나홀로 있으면 장례식장. 이렇게 해서 1호부터 28호까지 있는데 다음 주 오기 전까지 이거 몇 번 읽어와야 돼요. 이거 읽어야 돼요. 대충 넘어가야 돼요. 암기하란 말 안 하니까 몇 번 읽어서 어디에 하여튼 이런 명칭이 있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명칭이. 몇 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3번 적용제인데 올해 시험 문제는 그게 나왔습니다. 적용제외. 자, 379페이지. 지금 우리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도 있다고. 그게 뭡니까? 박스 첫 글 따서 문, 철, 고, 컨. 문, 철, 고, 컨.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철도 관련 시설. 철도 관련 시설이 뭡니까? 하면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선로부니까 철길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 가려지는 보행시설.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의, 급탄시설. 플랫폼, 그게 철도 관련 시설이요. 첫 문제가 철도 관련 시설 아닌 것은 또 그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 철도하고 연관된 시설은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 적용 안 하고 컨테를 이용한 간이한창고도 건축법 적용을 안 한다. 지금 거기까지만. 일단은 문철고컨 암기하죠. 문철고컨. 그러면 첫 번째 건축물이 뭔가 개념 설명했잖아요. 건축물 개념 설명하고 종류 몇 개 있고 28개 있고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게 4개 있더라. 뭐더라? 문철고컨. 그러면 이거 설명했다. 이거 건축물 설명했다고요. 그럼 이제 뭐 설명한다고? 대지입니다. 한 장 넘기면 대지. 그래서 2번 대지니까 대지부터는 다음 주 하는 걸 하고 또 얘기하지만 건축물의 용도별로 지금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몇 번 이걸 읽어봐야 돼요. 암기하지 말고 몇 번 읽어야 돼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